우리나라 남쪽 먼 바다를 향해 이동하는 저기압이 엉뚱하게도 강원도 영동지방에 거대한 폭설을 쏟아붓는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낮 동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영상 16도를 넘나들며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지만 강원도 고성 진부령은 영하 7.7도로 곤두박질치며 한겨울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같은 한반도 안에서 왜 이렇게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비구름의 중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가는데 어째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강원도 산지에 강력한 눈폭탄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이따가 아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농사 시작을 앞두고 봄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농민 여러분과 다음 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생존과 직결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긴 15분 분량으로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이번 저기압의 발생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17개 주요 도시와 세부 지역별 상세 예보를 통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의 날씨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과 생업에 꼭 필요한 4가지 계층별 맞춤형 행동 조언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폭설에 숨겨진 원인과 더불어 36년 만에 찾아오는 경이로운 천체현상인 정월 대보름 개기월식의 관측 가능 여부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격렬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 거대한 계절의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며칠 전부터 태양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봄볕에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녹아내리듯이 이 거대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제 중심을 잃고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와 한반도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각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파고들며 새로운 저기압들이 연달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문턱에 접어들면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며칠 간격으로 쉴 새 없이 교차하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주목해야 할 곳은 한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중국 남부와 거대한 양쯔강 유역 일대입니다. 대륙 깊숙한 내륙 지역에는 여전히 한겨울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버티고 있는 반면 적도 부근 남쪽 바다에서는 따뜻하고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봄의 공기가 끊임없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 성질이 완전히 극과 극인이 두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양쯔강 부근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밀려 올라가는 이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대규모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승기류가 지구의 자전 효과와 맞물려 반시계 방향으로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회전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거대한 비구름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쯔강 유역에서 태어난 이른바 남해 저기압은 상층 대기를 빠르게 흐르는 제트기류, 즉 편서풍을 타고 마치 강물 위를 떠가는 조각배처럼 흘러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어제 서울과 수도권의 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치솟으며 제주도보다 훨씬 더 따뜻했던 이례적인 현상도 바로 이 기압 배치와 바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동해바다에서 불어온 차갑고 습한 동풍이 한반도의 척추인 거대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증기를 잃어버리고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성질이 돌변하여 서쪽 지방으로 쏟아져 내리는 이른바 경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별 상세 날씨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11도가 예상되며 오늘보다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어제 16도까지 오르며 땀이 날 정도로 포근했던 터라 체온 강하폭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실효 습도가 30% 이하로 뚝 떨어져 대기가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도봉산이나 북한산 등 서울 외곽산지를 찾으시는 등산객 여러분은 인화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0도를 기록하겠으며 차가운 서해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내륙인 서울보다는 낮 기온이 약간 낮게 머물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와 영종도 주변으로는 바람이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수원은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11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춥고 한낮에는 영상 10도를 웃도는 전형적인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춘천은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며 강원 영서 내륙의 깊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얕은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보온 덮개를 씌우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릉은 내일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8도에 머물며 오늘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핵심 위험지역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남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고 이 동풍이 강원도 영동 지방을 정면으로 강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해안가에는 50에서 100mm 안팎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 기온이 낮은 태백산맥 산간 지역에는 무려 10에서 30cm 이상의 엄청난 폭설이 집중되겠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 내리기 때문에 눈의 무게가 일반적인 가루눈보다 3배 이상 무거워 낡은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눈이 쏟아지기 전에 지붕과 구조물을 단단히 받쳐두시고 고립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랜턴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화요일 정월 대보름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는 블러드문 현상이 나타날 예정인데 1453년 천년제국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붉은 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던 군인들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달이 피처럼 붉게 물드는 현상을 신의 저주이자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흉조로 받아들여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고 결국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성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날씨와 천문 현상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블러드문에 얽힌 현대 과학적인 해석과 이번 관측 정보는 예보가 끝난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보로 돌아와서 충청권의 중심인 대전은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12도가 예상되며 세종 역시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12도, 청주는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13도가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상에서 밀려오는 짙은 구름대 속으로 점차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월요일에는 대전, 세종, 청주 예외 없이 충청권 전역에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는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3도가 되겠습니다. 광주는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 특유의 온화함이 남아있겠습니다. 항구 도시인 목포는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북상하는 저기압의 반경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비구름의 영향을 가장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 일요일 밤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월요일 출근길에는 호남 내륙 전역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으니 반드시 튼튼한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서셔야겠습니다. 대구는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4도가 예상되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특성상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남부 지방 중에서도 기온이 눈에 띄게 높게 오르며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강하하니 퇴근길을 대비해 겉옷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은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13도를 기록하겠고 울산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2도가 되겠습니다. 경남의 중심 창원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3도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 지역과 인접한 남해상 및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넓게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갑자기 덮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객이나 주말을 맞아 해변을 찾으시는 관광객 여러분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바닷가 출입을 자제하시고 안전선 밖에서만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는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15도가 예상되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가장 거찬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온대 저기압의 중심축이 제주도 바로 남쪽 먼 해상을 미끄러지듯 통과하기 때문에 전국 17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가장 오랫동안 집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항공편이나 여객선을 이용하셔야 하는 도민들과 여행객들은 사전에 결항 여부 등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 섬인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닷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으며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들은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청취하시고 피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생활과 직업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맞춤형 행동 조언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직장인과 일반 시민 여러분입니다. 비록 3.1절 대체 공휴일이지만 쉴 수 없어 정상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현관문 앞이나 신발장 위에 잊지 말고 우산을 미리 꺼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시기는 아침 기온은 겨울에 가깝고 낮 기온은 봄에 가까운 전형적인 환절기입니다.
두꺼운 롱패딩이나 무거운 겨울 외투 한 벌만 입고 나가시면 낮에는 땀이 나서 덥고 벗으면 바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얇은 긴팔 셔츠에 가디건을 덧입고 얇은 코트나 재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기온 변화에 맞춰 옷을 유연하게 입고 벗으시는 것이 체온 조절과 면역력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물류 배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에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넘어가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나 대관령 미시령 등 태백산맥의 가파른 고갯길 구간을 통과하셔야 하는 분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미세한 틈새로 스며든 수분이 얼어붙어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얇고 투명한 얼음막인 블랙아이스 현상이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간 지역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직후의 교량 위나 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햇빛이 닿지 않는 급격한 구분 도로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미끄러지며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 맑은 날보다 3배 이상 넉넉히 벌리시고 주행 속도는 반드시 규정 속도의 절반 이하로 철저히 줄여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한 해 농사의 풍용을 가를 첫걸음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농민 여러분께도 오늘 예보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겨울철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바싹 메말라 먼지가 날리던 농경지에 이번 강수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주 고마운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비구름이 통과하는 주말과 월요일 사이 남해안 해안가 주변 지역과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비닐을 찢을 듯한 거센 강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셔서 비닐하우스의 고정끈이 헐겁지 않은지 결박 상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봄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경우 물 빠짐이 나빠 농작물 뿌리가 썩는 과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수원과 밭 주변 배수로에 겨울 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이나 토사물을 미리 깨끗하게 치워 물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골에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영상 16도를 기록하며 봄옷을 꺼내 입어도 될 만큼 따뜻했던 기온이 하루아침에 한 자릿수 이하로 수직 하강하는 등 기온의 변동폭이 인체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큽니다. 노약자분들께 이러한 급격한 기온과 체감온도의 변화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돌연사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평소보다 몇 배 이상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가급적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산책이나 해가 지고 난 늦은 밤 찬바람을 직접 맞아야 하는 야외 활동은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가급적 따뜻한 실내에 머무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할 경우에는 체온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부위인 목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시고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쓰시는 등 보온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던졌던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혹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상청 일기도를 보면 저기압과 비구름의 중심액은 저 멀리 남쪽 끝인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한반도 정반대편인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강원도, 영동지방의 깊은 산간에 거대한 눈폭탄이 터지는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의 비밀과 정답은 바로 저기압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회전 기류의 특성과 척박하고 거대한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기막히게 맞물려 떨어지는 데 숨어 있습니다. 온대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항상 자신의 중심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의 모든 공기 덩어리들을 거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기압의 중심축이 제주도 부근 남해상의 떡하니 자리를 잡고 돌기 시작하면 한반도 전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쪽인 동해바다에서 서쪽인 육지 쪽으로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강력한 동풍 시스템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바람이 그냥 메마른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동해바다 위를 수백 킬로미터나 건너오면서 바닷물에서 증발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스펀지처럼 잔뜩 빨아들여 매우 무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몸에 가득 품은 거대한 바닷바람이 내륙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다가 한반도의 등뼈 역할을 하는 고도 1000m 이상의 거대한 벽, 즉 태백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장애물과 정면으로 쿵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무거운 공기 덩어리는 딱딱한 산맥을 뚫고 지나갈 수 없으므로 결국 갈 곳을 잃고 험준한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억지로 하늘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지형적 강제 상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증기를 품은 공기가 산을 타고
높은 상층 대기로 밀려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단열, 냉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있을 점 이하로 뚝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머금고 있던 엄청난 양의 수증기들이 한꺼번에 얼어붙으며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눈구름 덩어리로 폭발하듯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풍급 비구름을 품은 저기압 본체는 비록 제주도 멀리 떨어져 지나가더라도 그 저기압이 뿜어내는 바람결이 거대한 산맥과 만나면서 엉뚱하게도 강원도 영동 지방에 재난 수준의 막대한 폭설을 쏟아붓게 되는 완벽한 나비 효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드리니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달력을 보시면서 아니 춘삼월이 코앞인데 웬 한겨울 눈보라 타령이냐고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주 오래전 어릴 적 남쪽 지방에서도 4월에 눈이 펑펑 쏟아졌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은 결코 착각이 아니라 기상 역사에 기록된 정확한 팩트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상청 관측 기록 데이터를 꼼꼼히 뒤져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1년 전인 작년 4월 13일에도 상층의 차가운 편서풍대에서 떨어져 나온 차가운 한기, 덩어리가 기습적으로 남하하면서 강원도 산지 일대에 제법 많은 양의 춘설이 쌓였던 뚜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3월과 4월의 봄날일지라도 해발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과 동해안 일대는 주변의 차가운 바다 수온과 특유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언제 돌변하여 폭설이 쏟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우 독특하고 험난한 기후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봄 기운에 취해 있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3월의 춘설이나 꽃샘 추위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행동 조언에 따라 차분하고 안전하게 대비하시면 큰 피해 없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밤하늘의 우주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3일 화요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 즉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보름은 그저 평범한 달맞이 명절이 아닙니다. 이날 저녁 밤하늘에서는 둥근 달이 지구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파묻혀 자취를 감추는 매우 신비롭고 경이로운 천문현상인 개기월식이 장엄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과 개기월식이라는 우주적 이벤트가 같은 날 정확히 겹쳐서 나타나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무려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일생일대 매우 귀하고 특별한 천체 관측 기회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의 가장 깊은 봉그림자 한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 절정의 순간에는 달이 밤하늘에서 새까맣게 아예 지워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의 대기층을 비스듬히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대기 중의 입자들에 부딪혀 산란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파장이 길어 붉은색을 띠는 붉은빛만이 지구 대기를 굴절하며 통과하여 묵묵히 달 표면에 닿아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달이 마치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고 오묘한 검붉은 빛깔로 물들어 보이게 되는데 전 세계인들은 이를 가리켜 핏빛, 달, 즉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우리 옛 조상님들이나 서양의 중세 사람들은 이 붉은 달이 밤하늘에 기괴하게 떠오르면 역병이 돌거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등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극심한 불길한 징조로 굳게 믿고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귀띔해드렸던 내용처럼 세계사적으로도 1453년 무적을 자랑하던 천년제국,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수비대의 병사들조차 도시를 포위한 오스만 제국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하늘에 뜬 핏빛 개기월식을 목격하고는 신이 우리를 버렸다며 집단 패닉에 빠져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결국 일주일 뒤 제국의 허망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던 슬프고도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라는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단지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라는 거대한 천체들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정렬하며 태양빛의 레일리 산란 현상이 빚어내는 아름답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물리법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조라는 미신적인 두려움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오히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몇 번 다시 보기 힘든 웅장한 우주의 예술작품을 일열에서 감상한다는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측 변수인 화요일 당일 저녁 8시경의 우리나라 상공 날씨와 구름의 덮임 상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가 현재 예측 가능한 전 세계의 기상 슈퍼컴퓨터 자료인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과 미국 해양대기청의 GFS 모델,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아이콘 모델, 이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수십 번 겹쳐보며 정밀하게 교차,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예측 모델마다 대기 불안정 정도와 수증기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방식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름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속도 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세 모델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가리키는 뚜렷한 한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설을 뿌린 거대한 비구름대의 잔해들이 여전히 강원 영동 지방과 동해안 해안가 일대에 무겁고 짙게 남아 하늘을 가득 덮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속초, 강릉, 동해 등 강원 영동 지방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는 이번에는 두꺼운 먹구름 장막에 가려져 36년 만에 붉은 달을 선명하게 육안으로 감상하시기에는 날씨 운이 따라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아리구나 높다는 뼈아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과 대전, 전주, 대구 등 충청 이남의 남부지방 일대는 저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듬성듬성 흘러가는 구름 사이사이로 뚫린 맑은 틈새를 통해 장엄한 개기월식의 모든 과정을 비교적 뚜렷하게 관측하실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 1%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3일이라는 긴 시간 뒤에 복잡한 대기 흐름과 구름의 미세한 이동을 1분 단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현재의 기상과학기술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에서 말씀해주셨듯 이 광활한 하늘 위를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변화무쌍한 구름들을 제가 무슨 재주로 억지로 손을 뻗어 한 곳에 꽁꽁 묶어두거나 붙들어 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행여 정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같은 전통 야외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들과 소원을 빌기 위해 달맞이 명소를 찾으려는 분들은 섣불리 일정을 취소하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내일과 모레 아침에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업데이트해드리는 날씨 영상을 계속해서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하늘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들이 기적처럼 걷히고 맑고 투명한 하늘이 드러나 36년 만에 지구를 찾아온 영롱하고 붉은 보름달의 경이로운 기운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빠짐없이 가슴 가득 받아가실 수 있기를 저 역시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간절히 응원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15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길고 방대했던 기상예보 영상의 가장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핵심 요점 3가지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던 봄날처럼 따스하고 포근했던 이례적인 날씨를 완전히 뒤로하고 3일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한반도 전역 대부분 지역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봄을 맹렬히 재촉하는 전국적인 비가 내릴 것입니다. 둘째, 비구름을 품은 온대 저기압이 비록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스치듯 지나가더라도 한반도의 거대한 산맥 지형과 동풍이 만나 일으키는 끔찍한 나비 효과로 인해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막대한 적설량의 폭설이 쏟아지게 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립과 붕괴 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사전 대비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셋째, 화요일 밤에 밤하늘을 수놓을 36년 만에 희귀한 우주쇼, 정월 대보름 개기월식, 즉 블러드문 현상은 내륙과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의 빈틈을 뚫고 성공적으로 시금미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눈구름이 남아있는 강원 영동 지방은 짙은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붉은 달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의 흐름, 즉 날씨는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농사, 출퇴근, 건강, 심지어는 기분까지 일거수일투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기상청의 예보 모델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동되거나 일본과 미국을 향하던 태풍과 강한 저기압의 북상 경로에 아주 미세한 각도의 변화라도 감지되면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적으로 다시 슈퍼컴퓨터 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밤사이 갱신된 가장 최신의 기상 데이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히 반영하여 더욱 정밀해진 새로운 기상 업데이트 영상으로 어김없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영상 아래의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꾹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업과 직결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정확한 날씨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조차 부족해 고통받던 끝에 시원하게 내리는 눈비 소식이 단비처럼 반갑기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30cm가 넘는 무거운 폭설의 압도적인 무게 때문에 애써 지어놓은 농업용 시설물이나 낡은 축사가 붕괴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음고생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강원도 산지 주변 주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고비를 철저히 대비하셔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큰 재산 손실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혜롭게 넘기시기를 멀리서나마 제가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겨울옷과 봄옷을 번갈아 입어야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널뛰듯 들쭉날쭉하는 험악한 환절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몸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집 안에서 평안하고 따뜻하며 미소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주말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5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영상 시간 동안 저의 쉼없는 기상 해설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